많은 분들이 식재료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고 신선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냉장 보관을 하면 오히려 맛과 식감이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을 보고 오시면 자연스럽게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으실 텐데요. 냉장고가 신선도를 유지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안심하지만 사실 어떤 식품들은 차가운 냉기에 노출될수록 맛이 떨어지고 심지어 곰팡이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식재료들도 냉장 보관하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알고 나서 정말 놀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을 주의해야 하는 1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계란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은 닭이 낳은 직후 큐티클이라는 아주 얇은 보호막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계란 안의 수분과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도 외부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계란을 씻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버려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계란 속으로 들어가면 설사, 복통, 발열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척한 계란과 씻지 않은 비세척란이 모두 판매되고 있는데요. 마트에서 냉장 보관된 계란은 세척된 것이고 실온에 놓여있는 계란은 비세척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척란은 이미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비세척란은 실온에서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계란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냉장고 문은 자주 열고 닫으면 온도가 변하고 계란에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계란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포슬포슬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적인 감자. 하지만 생각보다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맛과 품질이 달라지고 조리할 때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섭씨 4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감자의 전분이 환원당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고 이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를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튀기거나 구울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질인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과 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신문지에 싸서 종이 상자에 넣어 보관하면 더욱 좋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처럼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실온 보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냉장고 안에서도 8도 정도의 신선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보관해 보세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보관 방법을 잘못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쉽게 손이 닿는 곳이나 주방 찬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할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독성 물질이 물로 씻거나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플라톡신은 온도가 25도 이상이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는 실온보다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공기가 닿지 않도록 밀봉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 견과류를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견과류를 주방이나 찬장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냉동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보세요. 네 번째는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좋은 기름이지만 보관 방법을 잘못하면 금세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공기, 빛, 열에 오래 노출되면 맛과 영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참기름은 볶은 참깨를 짜내어 만든 기름으로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산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을 하면 기름이 굳어버려 고소한 맛과 향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들기름은 참기름과 다르게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공기나 수분에 닿으면 빠르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병을 신문지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한 후 보관하는 것이 좋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안에 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8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면 리그난 성분이 더해져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닭입니다. 몸보신을 위해 생닭을 구매해 요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생닭을 잘못 다루면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닭을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캠필로박터균인데요. 이 균은 동물의 위장에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인체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가 완전히 익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캠필로박터균에 감염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생닭을 다룰 때 주변 식재료들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닭을 씻다가 물이 튀거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지거나 주방기구로 균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생닭이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닿으면 그 식재료도 오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핏물이 다른 식재료에 묻지 않게 되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밥입니다. 예전에는 찬밥을 두고 찬밥 신세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이 옛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에 보관한 밥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밥은 수분을 제외하고 약 90%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혈당을 높이고 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는데 이 성질 덕분에 혈당을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 덕분에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냉장고와 냉동고 중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항성 전분은 1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밥을 냉장실에 6시간 이상 보관하면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약 3배 많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밥을 냉동하면 전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밥을 지은 후 김을 한 번 빼고 바로 냉장실에 넣어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한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익을수록 그 본연의 맛이 더 깊어지는데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가 제대로 익는 것을 방해합니다. 냉장고에서 토마토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토마토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표면이 쭈글쭈글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질감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볕이 없는 서늘한 곳, 15도에서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이 물러지고 맛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소인 라이코펜이 냉장 보관 시 5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토마토가 있다면 바로 꺼내서 상온에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5도 이하의 온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과육이 물렁해지고 당도가 떨어지며 껍질도 쭈글쭈글해집니다. 이 현상은 냉장고에 넣은 직후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먹을 양은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상온에서 한번 손질한 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먼저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꼭지 부분이 아래로 가게 놓고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분들도 계신데요. 설탕을 뿌리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파괴되어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는 식빵입니다. 식빵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빵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맛이 변하고 촉촉했던 식빵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빵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빵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넣어둔 식빵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냉장실에 보관해 두셨다면 전자레인지에 소량의 물과 함께 30초 정도 데워보세요. 그러면 딱딱해진 식빵이 다시 부드럽고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빵을 냉장고에 두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먹다 남은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그럴 때 빵이 딱딱해지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냉장고에 보관된 빵은 차가워지면서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빵은 되도록이면 당일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남은 빵을 보관할 경우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해동 후에도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빵을 보관할 때는 냉동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소스류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소스들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마요네즈는 냉장고 온도가 9도 이하로 낮아지면 성분이 분리되면서 기름층과 다른 재료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상한 층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 식초, 기름, 소금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 너무 낮은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식초와 기름이 분해되면서 맛이 변하고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를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약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며 햇볕이 직접 닿지 않고 전자제품의 열기가 없는 곳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냉장고 문 쪽처럼 냉기가 너무 강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마요네즈는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것보다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10번째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껍질째로 보관하는 방법과 껍질을 벗겨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껍질째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어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양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물망이나 바스켓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는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밀폐용기에 담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껍질째 양파는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며 지금 당장 꺼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마늘은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을 껍질째 보관 중이라면 냉장고에 두지 말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통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5mm 정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놓으면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냉장고에서 3주 정도는 상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파도 마늘처럼 습기에 약하므로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습기 때문에 무르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감자는 함께 보관하면 양파가 더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를 보관해야 할 때는 꼭지 부분을 남기고 뿌리 쪽을 잘라낸 후 랩이나 키친타월로 잘 감싼 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한 달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